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차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저녁 8시 35분입니다. 제가 2, 3년만 있으면 60대가 되는데요. 세상을 한 6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여러가지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험 중에서 제일 짜릿한 순간이 이런 걸 느낄 때입니다. 내가 최초로 식을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100년 전에 그 식을 이미 만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0년 전에, 300년 전에, 1000년 전에 오늘 내가 만든 식을 이미 과거에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또 내가 최초로 어떤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다른 누군가가 저보다 훨씬 먼저 그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쿠다 최신 버전을 설치했고요. 2, 3주 전부터 합성함수를 만들어 왔고요. 제가 오늘 우연하게 쿠다 컴파일러 속에 들어있는 합성함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합성함수를 도입할 때는 쿠다 소스 코드를 보고 도입한 거 아니고요. 제 독자적으로 생각을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한 건데요. 오늘 우연하게 쿠다에서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발견했고요. 그 코드를 살펴보니까 기능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합성함수를 제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거고요. 어디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니고 수학책에 있는 합성함수 개념을 C++ 코드에 독자적으로 도입한 거고요. 쿠다에서도 저보다 먼저 이미 합성함수의 개념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가 되면요,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고 그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지식이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완전히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동일한 불편함을 느끼고 구현 방법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도 동일한 개념을 구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요, 아이작 뉴턴이 있고요. 아이작 뉴턴은 1642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레고리 달력으로 1643년이고요. 율리우스 달력으로 1642년에 아이작 뉴턴이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아이작 뉴턴도 미적 분학을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발견한 거고요. 라이프니츠도 미적 분학을 독자적으로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태어난 해를 보면 1646년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1646년에 태어났다고 하면 아이작 뉴턴은 1643년에 태어났습니다. 아이작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2, 3년 간격으로 같은 시대에 태어난 동시대 사람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독일 사람이고요. 아이작 뉴턴은 영국 사람인데 두 분 다 독자적으로 미적 분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구현한 합성함수는요, 쿠다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니고 제 독자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C++20부터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는데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좀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합성함수 개념을 도입했고요. 합성함수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변수 생성 알고리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variables라는 함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variables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또 제 알고리즘에서 퍼포먼스를 낼 때, 성능을 확 끌어올릴 때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성능을 2배, 3배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요, 1000배, 만배, 100만배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무슨 알고리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능을 수천 배에서 100만 배까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테스트할 때는 가장 쉽게 정확하게 빨리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고요. 개념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 버전은 최저가된 버전을 릴리즈하면 됩니다. 사용이 편리할수록 성능은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면 가장 로우 레벨로 코딩을 해야 합니다. 제 라이브러리는 로우 레벨과 최고 수준의 하이 레벨을 모두 제공합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미분기학 텐서가 있고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 보면 35번 매트릭스 25가 있고요. 원통 좌표계 부피적분, 합성함수, 컴포즈, 베리어블즈, 로피탈 정리, 분수식의 약분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고요. 더보기를 누릅니다.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folder 이 버튼을 누르고요.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36 매트릭스로 바꾸고요.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036 differentiation.cpp 이 cpp 파일을 열고요. Ctrl B, Ctrl End 이 부분은 disable 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메인 함수 앞에 void test variables 1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 맨 끝에 붙여 넣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제가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함수 f는 3개의 파라미터 xyz를 받고요. 함수식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auto fc는 재래식 방법, 기존의 방법이란 뜻에서 컨벤셔널의 약자 c를 붙였고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개의 파라미터 xyz를 선언하고요. return 2 곱하기 x 더하기 y 나누기 2 더하기 z 곱하기 z 이렇게 하면 재래식 방법으로 함수 f를 정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오로 fn은 이 식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2 곱하기 x y 나누기 2 z 곱하기 z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fn과 fc는 의미적으로 동일하지만 이런 재래식 방법으로 구현하면 장점은 이게 더 효율적이고 성능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면 성능은 좀 더 느려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수식을 실수 없이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수식을 표현해서 내가 생각하는 개념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에 언제든지 재래식 방법으로 변환해주면 내 개념이 정확한지 올바른지 쉽게 테스트할 수 있고 그 테스트가 통과되면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재래식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식을 만들어내려면 auto x, y, z 이렇게 하고요. c, n, m variables 3 이렇게 하면 x, y, z이 변수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두 식의 결과가 동일한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요. auto args 이런 식으로 하고요. cpt make array를 사용해서 x 값으로 1.0, y 값으로 2.0, z 값으로 3.0을 정의합니다. std cout fc args 이렇게 호출해도 됩니다. cpg and 복사해서 붙여놓고 fn은 fn 이렇게 하면 두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면 우리가 식을 올바르게 만든 겁니다. 아무 컴파일러를 꺼내도 되고요. cd 036 매트릭스 clang++ std c++20 differentiation.cpp ltbb12 o c.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c 해보면요 결과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합성함수의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 넣습니다. curly brace로 닫고요. 함수 이름은 test variables
compose 이렇게 함수 이름을 변경하고요.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 GLD에 붙여넣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함수 f는 s, t, u, v 4개의 파라미터를 받고요. 사인의 s의 제곱이고요. 코사인의 et고요. eu의 코사인의 제곱 b로 나눕니다.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토 fc 전통적인 방식으로 함수를 만든다면요. 오토 s, 오토 t, 오토 u, 오토 v 리턴을 하는데 이 식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고요. std sin s 곱하기 s 이렇게 들어가고요. 곱하기 std 코사인 et 더하기 2 곱하기 u 나누기 코사인 b std 코사인 b 이거를 2번 곱해서 세미콜론 하고 세미콜론 합니다. 여기서 fc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함수를 만든 겁니다. 합성함수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오토 s, t, u, v는 c, n, m variables에서 4개의 변수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4차원 변수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4를 제공합니다. 이 식을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놓고 오토 fn은 이 부분을 합성하는데요. compose를 사용합니다. 사인 자리에다가 cnm 사인이고요. s의 제곱으로 s 곱하기 s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가 오고요. compose cnm 코사인에다가 2 곱하기 t 더하기 2 곱하기 u에다가 나누기 compose 코사인 cnm 코사인 곱하기 cnm 코사인 여기에 콜론이 빠졌습니다. 줄바꿈 하고요. v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제가 여기다가 줄바꿈을 좀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이고 이거는 합성함수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사인의 x제곱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s를 제곱해서 사인 함수에 넣어라 이 뜻이고요. t에다가 2를 곱해서 코사인 함수에 넣으라가 이 부분입니다. 2u 2 곱하기 u고요. 나누기 코사인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 b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4를 사용한 이유는요. 4차원 또는 4개의 독립변수 s, t, u, v를 생성하겠다는 뜻도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아래에다 붙여놓고 s, t, u, v 값으로 4.0을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에서 s, t, u, v의 값을 각각 넣은 겁니다.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넣고요. 다시 빌드합니다. cls c 해보면요. 위로 올라가서 이 fc는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fn은 합성함수 compose를 이용해서 만든 식입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compose를 go to definition 해보면요. NVIDIA GPU Computing Toolkit CUDA
버전 12.3에서 이 새로운 컴포즈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이 컴포즈 함수는 디테일 네임스페이스 속에 펑셔널 속에 들어있는 함수이고요. 이 코드를 살펴보면 호스트와 GPU에서, 그러니까 CPU와 GPU 코드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함수이고요. 여기에 컴파지트를 해놓은 거 보니까 합성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 라이브러리에 만들어 놓은 함수입니다. 이 컴파지트가 합성함수를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든 컴포즈와는 다른 거고요. 이거는 제가 독립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 신텍스가 굉장히 꼴보기 싫어 갖고 이거를 복사하고요, 여기에 붙여 놓고, 제가 원래는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 컴포즈 필요 없이 이런 신텍스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기존 소스 코드에서 이 사칙 연산자를 이미 써먹어 버렸어요. 기존 코드에서 제가 이 사칙 연산자를 엄청 많이 사용했는데 합성함수를 만들려고 보니까 기존 라이브러리와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컴포즈를 만들었던 거고요. 컨트롤 홈에서 matrix.hpp 이 파일을 열어보면요, 이 파일 속에서 컴포즈를 찾아보면요, 여기에 오버로디드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람다를 오버로드 시켜놓은 람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컴파지트 펑션을 내부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컴포즈는 오버로디드 개체이고, 이 오버로디드 개체는 두 개의 람다를 오버로드 시켜놓은 겁니다. 다시 일로 돌아왔어요. 컨트롤 N에서 이 컴포즈는 개체이기 때문에 오토 cp 컴포즈 이렇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하게 되면 cp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가 계획할 때는 이런 컴포즈 없이 코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기존 코드랑 충돌해서 할 수 없이 이 컴포즈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 해보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clsc 해보면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복사하고요, 붙여놓고 함수 이름을 test variables compose 2 이렇게 수정하고요,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 제일 끝에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이 함수에서요, v에다가 1.5승을 합니다. 이제 식이 바뀌었고요. 이런 함수를 구현하려면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std 파워고요, v에다가 1.5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이 자리에다가 덮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요, 제가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코사인의 제곱인데 이 v를 cnm 파워라는 함수가 있고요, 1.5를 넣습니다. 이 함수의 의미는요, v를 1.5배 해서 코사인의 제곱에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c 해보면 test variables compose 2에서 전통적인 방식과 새로 만든 합성함수 방식이
일치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합성함수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어떤 특정한 함수만 이렇게 합성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재래식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식을 이런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C++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과 합성함수를 나타내는 컴포즈와 변수를 생성하는 베리어블즈는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모두 제가 독창적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었고요. 이 기능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3로 변경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이 함수에서 함수 f는 stub 4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fc도 stub 4개의 파라미터를 받고요. fn도 stub 4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오토 코사인 b 이렇게 붙여놓고요. 여기에서 코사인 b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에서요.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코사인이 2번 계산돼서 곱셈이 되는데요. 물론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cnm 스퀘어 이렇게 함수를 앞에다 하나 더 넣고 곱하기 코사인을 이런 식으로 수정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c 해보면 test variables compose 3에서 전통적인 방식과 합성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일치합니다. 당근 일치해야 하고요. 더 놀라운 혁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수 f는 4개의 파라미터를 받는데요. 5개의 파라미터를 받도록 즉석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variables 4라는 말은 4개의 변수를 그러니까 4차원 변수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고요. 오토 w는요. cnm variables에서 5차원 변수를 만들어내는데 4 맨 마지막 변수를 w로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여기에서 오토 gn은 fn은 4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입니다. 이 fn에다가 w를 곱할 수 있습니다. w는 5차원 변수이고 5차원 변수에서 마지막 네 번째 변수입니다. gn은 5개의 파라미터를 받고요. fn은 4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args는 지금 현재 4개의 파라미터를 받는데요. 여기다가 w 값으로 1.0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gn으로 만들고요. 이거는 l로 수정합니다. fn은 그리고 fc는 4개의 파라미터를 받는데 우리는 args 5개의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fc는 4개의 파라미터를 받는데 args는 5개의 파라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파라미터 W는 FC를 계산할 때 무시합니다. FN은 4차원 4개의 파라미터로 되어 있는데 ARGS는 5개의 파라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FN을 계산할 때는 5번째 1.0이 무시됩니다. GN은 4차원 함수 FN과 5차원 변수 W를 곱했어요. GN은 5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지금 W가 1.0이니까 값은 이전과 동일해야 합니다. CLSC 해보면요. GN, FN, CN은 모두 값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W를요 2를 하게 되면 FN의 2배가 됩니다. FC의 2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W는 2니까 FN의 2배가 되고요. 다시 빌드해보면 CLSC GN은 FC 또는 FN의 2배의 값이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4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와 5번째 변수 W를 도입해서 연산이 가능하고요. 동일한 ARGS는 5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지만 4개의 변수를 받는 FC를 계산할 때는 5번째가 무시되고 5개의 변수를 받는 GN을 계산할 때는 5번째가 사용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FN 대신에 FC를 사용해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CLSC 해보면요. 물론 2배가 됩니다. FC의 2배가 됩니다. 고전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는 이런 거는 상상도 불가능합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합성함수와 베리어블들을 함께 엮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프로그래밍 혁명이 일어납니다.